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아우디 동호회 카페 그리고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아우디 관련 기술 자료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린드우디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우디 꽈트로, 특히 기계식 토센 센터 디퍼렌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인터넷에 꽤 많은 토센 자료들이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원리를 잘못 설명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동작 원리를 이해를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부분이 많은데, 저도 사실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이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해소를 하고자 제가 직접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카페나 아니면 커뮤니티에 이 글로 설명을 해서 올렸는데, 사실 글로 설명을 하려니까 꽤 설명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영상으로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제가 비록 비전공자지만 전공자분들이 보셨을 때 조금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귀엽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토센 디퍼렌셜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오픈 디퍼렌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오픈 디퍼렌셜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이 장난감 레고 테크닉이라고 많이 아실 텐데, 레고 테크닉에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퍼렌셜과 완전히 똑같은 오픈 디퍼렌셜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디퍼렌셜의 단점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차동 제한 장치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말 심플하게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토센 디퍼렌셜을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정말 대표적으로 토센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 컨텐츠를 정말 한번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토센 디퍼렌셜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인 헬리컬 기어의 특징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토센 디퍼렌셜을 가지고 토센의 동작 원리를 실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픈 디퍼렌셜입니다. 자, 오픈 디퍼렌셜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픈 디퍼렌셜은 사실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에는 워낙에 기존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이 많고, 또 오픈 디퍼렌셜의 동작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셔도 전혀 무방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설명을 안 드리면 안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 있는 디퍼렌셜, 이 바디, 이게 디퍼렌셜 하우징, 이거는 변속기에서 나오는 출력과 출력축과 그대로 직결이 돼서 이 하우징이 회전을 할 때 하우징의 회전 자체가 구동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베벨 기어는 이 하우징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베벨 기어가 왼쪽 사이드 기어, 오른쪽 사이드 기어, 역시 베벨 기어로 되어 있죠. 각 사이드 기어는 이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베벨 기어 간의 마찰이 그대로 토크가 전달이 돼서 양쪽 바퀴에 이 회전력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오른쪽 바퀴와 왼쪽 바퀴가 서로 다른 회전수로 회전을 하더라도 이 하우징의 베벨 기어가 동일하게 토크를 양쪽에 마찰을 하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회전수가 달라도 토크는 똑같이 50대 50으로 전달을 한다는 것이 이 오픈 디퍼렌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는 이 오픈 디퍼렌셜이 무조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전륜 변속기에 이 오픈 디퍼렌셜이 들어가 있고, 후륜 구동차는 후륜에 별도의 리어 디퍼렌셜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륜 구동 자동차는 전륜에 전륜 디퍼렌셜, 후륜에 후륜 디퍼렌셜, 그리고 센터에는 센터 디퍼렌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퍼렌셜이라는 장치가 꽤 자동차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장난감 오픈 디퍼렌셜로 실제 오픈 디퍼렌셜의 동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장난감 오픈 디퍼렌셜이
레고 테크닉이죠. 레고 테크닉이 실제 자동차의 그런 디퍼렌셜을 똑같이 구현을 해놔서 이 자동차의 어떤 동작 원리를 분석하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레고 테크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번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레고 장난감, 요게 레고 장난감이죠. 이게 진짜 디퍼렌셜입니다. 똑같이 이 디퍼렌셜 하우징이 있고 여기에 이제 하우징과 연결된 베벨 기어 그리고 사이드 기어가 각각 왼쪽 축과 오른쪽 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 실제 오프닝 디퍼렌셜과 똑같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동작을 살펴보기에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똑같이 디퍼렌셜 하우징이 있고 이게 변속기에서 나오는 출력축이고요. 출력축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 하우징이 돌아가죠. 하우징이 돌아가면서 이 하우징과 연결된 이 베벨 기어가 이 사이드 기어들을 같이 돌리면서 이 사이드 기어는 각 바퀴와 또 직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면 안쪽에 있는 베벨 기어는 지금 이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가 지금 마찰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잖아요.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마찰력이 제로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마찰력이 지금 작용을 하는 상태에서는 이 안쪽에 있는 베벨 기어는 서로 회전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오픈 디퍼렌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양쪽 바퀴의 회전수 차이를 허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쪽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면 자, 안쪽에 있는 베벨 기어끼리 회전을 하면서 이 차동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서로 다른 회전수로 돌게 됩니다. 자, 안쪽 베벨 기어가 회전을 하죠. 자, 그러면 동력이 이렇게 전달되는 와중에도 이 차동이 되느냐? 당연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쪽 바퀴를 손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바퀴는 지면에 지금 닿아 있는 거죠. 지면에 닿아 있고 한쪽 바퀴는 공중에 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동력을 전달하면 지면에 닿아 있는 쪽은 이 베벨 기어가 움직이지 않고 지면에서 떠 있는 쪽은 안쪽에 이 베벨 기어끼리 서로 회전을 하면서 여전히 구동력을 이쪽 바퀴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수가 다름에도 양쪽에 동일한 토크를 전달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오픈 디퍼렌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픈 디퍼렌셜이 지금 한쪽 바퀴만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럼 이쪽 바퀴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쪽 바퀴는 토크가 전달이 안 됩니다. 모든 토크는 이 바퀴를 회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이쪽 바퀴에는 토크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차가 멈춰 있을 때 출발할 수 있는 노면에 전달하는 토크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한번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차동 제한 장치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 일단 방금 말씀드린 오픈 디퍼렌셜이 한쪽 바퀴는 이제 마찰력이 제로에 가까운 상태가 되면 결국 토크가 반대편에는 전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회전수 허용을 결국에는 제한을 해서 이 노면에 접지하고 있는 쪽으로 토크를 보내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만들어진 장치가 바로 이 차동 제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차동 제한 장치를 잘 보시면 역시 구조는 비슷하죠. 아까 오픈 디퍼렌셜이랑 구조는 비슷합니다. 여기 사이드 기어, 베벨 기어, 사이드 기어가 있고 그 다음에 디퍼렌셜 하우징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축에 베벨 기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뭔가가 있죠? 네, 다판 클러치 플레이트가 보입니다. 자, 이 플레이트가 하는 역할이 뭐냐? 자, 여기 사이드 기어와 사이드 기어가 이 디퍼렌셜 하우징과 가까이 붙게 되면 디퍼렌셜 하우징이 제가 뭐라 그랬죠? 변속기에서 나온 출력이라 그랬죠?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사이드 기어는 원래는 자기 혼자서 돌 수 있는 자유로운 이 회전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다판 클러치가 이 사이드 기어와 붙게 되면 변속기에서 나온 디퍼런셜 하우징의 회전이 이 사이드 기어에 직접 전달이 돼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베벨 기어가 여기 마찰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드 기어 자체가 이 하우징과 밀착을 하게 되면 이 변속기의 출력이 이쪽에 직접 전달이 됩니다. 사이드 기어에 연결된 축에 전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실제로 레고로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레고로 이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을 한번 구현을 해 볼 텐데요. 자,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 매우 간단합니다. 종이와 아까 있었던 오픈 디퍼런셜, 이 두 가지만으로 매우 간단하게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을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실제로 이 차동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자,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장치죠. 오픈 디퍼런셜입니다. 지금 여기는 전혀 아무런 특수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이 아니라 그냥 오픈 디퍼런셜입니다. 오픈 디퍼런셜입니다. 자, 여기서 한쪽 바퀴를 강제로 공중에 띄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쪽 바퀴를 공중에 띄워 놓고, 자, 변속기에서 구동을 보내겠습니다. 구동을 보내면, 자, 여기 공중에 뜬 마찰력이 제로인 쪽으로 토크가 다 전달이 되어버리고, 이쪽 바퀴에는 전혀 지금 구동력이 전달이 안 돼서 차가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의 특징은 각 사이드 기어가 디퍼런셜 하우징과 마찰이 되면 디퍼런셜 하우징이 결국 변속기 출력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변속기에 전달되는 구동 토크를 그대로 사이드 기어에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종이를 이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볼 텐데요. 자, 종이가, 자, 이렇게 작은 종이를 한번, 자, 여기 사이드 기어 사이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네, 보이시나요? 사이드 기어와 디퍼런셜 하우징 간의 마찰을 더 강하게 일으킬 수 있도록 종이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다판 클러치가 되겠죠? 일종의. 자, 그러면 이쪽이 노면에 붙어있는 쪽이 되겠고, 여기는 공중에 떠야겠죠? 자, 아까처럼 공중에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자, 공중에 띄운 상태로, 자, 변속기에서 출력을 주면, 자, 이쪽 바퀴 돌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이쪽 바퀴로 토크가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영상으로 지금 확실히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실제로 차가 굴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쪽 바퀴가 지금 여기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 사이드 기어와 디퍼런셜 하우징이 서로 밀착을 해서 이 변속기의 출력을 그대로 이쪽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 바퀴가 헛돌려고 하는 걸 떠나서 이쪽 바퀴로 변속기의 출력이 그대로 다가가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토크가 이쪽 바퀴로 전달이 돼서 차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네, 손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고요.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을 레고 테크닉을 이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봤고요. 만약에 이 장치가 기계적으로 되어 있다면 기계식 LSD가 되겠고, 전자식으로 제어를 한다면 전자식 LSD가 되겠죠.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그런 차동 제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픈 디퍼런셜에서 레고 테크닉을 통해서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을 한번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는데요. 자,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계식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 토센 디퍼런셜입니다. 토센이 사실 토센 자체가 브랜드 이름이고요.
토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토센이라는 회사가 지금 있고, 예전에는 글리슨이라는 회사가 토센이라는 기계 장치를 이름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지금은 제이테크라는 이제 일본 회사의 자회사인 제이텍 아메리카가 현재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토센 디퍼렌셜을 생산하고 이제 납품을 하는 지금 형태고요. 뭐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일단 토센 디퍼렌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이제 아우디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은 이미지인데, 보시면은 토센의 특징은 지금 요건 토센 타입 A입니다. 토센이 타입이 굉장히 많아요. 토센 디퍼렌셜이 여기 안쪽에 이렇게 유성 기어가 있고, 안쪽에 역시 사이드 기어가 존재하고, 축이 양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퍼렌셜 하우징도 똑같이 있죠. 디퍼렌셜 하우징은 결국 변속기에서 나오는 출력을 그대로 직결돼서 구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이 유성 기어들이 이 하우징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사이드 기어들을 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구조가 오픈 디퍼렌셜이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단지 기어의 배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토센 디퍼렌셜은 굉장히 타입이 많아요. 실제로 토센이 가장 유명한 거는 지금 타입 A지만, 토센 B 타입도 굉장히 또 유명하고요. 아우디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토센이 토센 타입 C입니다. 토센 타입 C를 현재 2023년 기준으로도 아우디에서 이제 출시되는 고출력 모델들, 고출력 A 모델, 그리고 S4, S5, S6, S7, 그다음에 RS5, RS6, RS4, RS7 뭐 이렇게 많은 그 고출력 모델들이 여전히 이 토센 타입 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센 타입 C에서 조금 더 개량된 토센 타입 CSM을 쓰고 있긴 한데, 구조는 사실 이거랑 똑같고요. 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인터넷에서 가장 잘못 알려진 토센 디퍼렌셜 동작입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상 때문인데요. 토센을 분석하다가 이 영상 때문에 머릿속이 완전히 헷갈려가지고 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영상 자체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 부분은 꼭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딱 보면 뭔지 아실 거예요. 토센을 검색을 해보시고 동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이 영상 한 번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이 기술 자료들을 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3D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토센의 동작 원리를 완전히 틀리게 설명을 하면서도 진짜인 것처럼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영상을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냥 진짜인 줄 알고 그렇구나라고 이 댓글이 달려있는데, 막상 이 동작을 보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댓글이 또 많아요. 당연하죠. 잘못된 거니까. 완전 잘못된 겁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토센의 원리는. 자, 토센에 웜기어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영상을 보면. 자, 근데 잘 보시면 웜기어는 지금 보면, 자, 이게 웜기어라고 하는데, 웜기어는 이렇게 이 각도가 아닙니다. 웜기어는 훨씬 더 이 각도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스퍼기어라고 지금 돼 있죠? 여기 스퍼기어죠? 근데 얘는 스퍼기어가 아니에요. 얘는 스퍼기어가 아니고 헬리컬 기어입니다. 그리고 얘도 헬리컬 기어예요. 근데 이거를 이 표면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는 스퍼기어고 얘를 웜기어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이거 스퍼기어라고 하고 얘를 웜기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기어의 형상을 그 기계공학 하신 분들은 이거 대번에 아실 거예요. 이거는 스퍼기어, 웜기어가 아니고 크로스드 헬리컬 기어, 스크류 기어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비전공자인데도 이거를
이거를 충분히 이렇게 잘못된 거를 알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어쨌든 이 영상 자체에 나온 기어들은 스퍼 기어, 웜 기어가 아니라 크로스드 헬리컬 기어 혹은 스크류 기어입니다. 자, 스크류 기어, 크로스드 헬리컬 기어 이렇게 그 빗살무늬처럼 이 톱니가 나 있는, 그리고 이 톱니가 이렇게 나 있는 두 가지의 기어를 이렇게 맞물려서 이 90도 각도로 꺾어서 구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걸 크로스드 헬리컬 기어라고 하고요. 웜 기어는 한쪽은 완전한 스퍼 기어, 한쪽은 이렇게 완전히 나선형 기어로 된 결 웜 기어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걸 똑같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욕먹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제 진짜 헬리컬 기어의 토센, 그리고 가짜 웜기어 토센. 특히 이 가짜가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 보시면 스포 기어랑 안쪽에 웜 기어가 들어가는데, 이게 레고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이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레고 테크닉으로 만들었어요. 이 원기어 토센을. 가짜인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토센이야 라면서 레고 테크닉으로 이렇게 영상이 되게 많이 올랐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이 헬리컬 기어, 크로스드 헬리컬 기어로 만들어진 진짜 토센이 따로 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만들어 봤어요. 똑같이. 자, 보시면 여기 안쪽에 웜기어가 있죠. 완전히 나선형입니다. 나선형이고 각도가 굉장히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완전한 스퍼기어, 완전한 스퍼기어입니다. 자, 차동 장치는 제가 아까 오픈 디퍼렌셜 보여드렸죠. 차동 장치는 자, 여기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이 아직도 있네요. 자, 이거 빼고요. 자, 차동 장치는 한쪽 바퀴와 한쪽 바퀴가 기본적으로 서로 회전차를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차동이에요. 디퍼렌셜은 원래 기본 동작이 그래요. 그래서 이쪽 바퀴를 돌리면, 자, 이렇게 세워보겠습니다. 이쪽 바퀴를 돌리면 이쪽 바퀴는 반대로 돌아가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대신에 얘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가요? 이쪽 바퀴를 돌리면 이쪽 바퀴가 서로 베벨 기어끼리 서로 회전을 하면서, 자, 반대 방향으로 돌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이렇게 돌면 얘가 이렇게 돌아요. 자, 이게 차동 장치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에요. 이게 동작이 안 되면 차동 장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가짜 토센입니다. 가짜 토센. 자, 이제 여기를 잡고, 자, 여기 스포기어, 자, 여기 원기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얘를 돌려볼게요. 돌렸을 때 얘가 반대로 안 돌아가면 얘는 틀린 겁니다. 자, 돌려보겠습니다. 안 돌아가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자, 여기 웜기어는 회전합니다. 얘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 안쪽에 있는 웜기어는 회전을 해요. 그리고 이 웜기어는 얘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퍼기어는 얘를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스퍼기어는 웜기어를 못 돌려요. 이거 당연히 기어 아시는 분은 당연히 아시겠죠. 그러면 이쪽 바퀴랑 이쪽 바퀴는 차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차동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왼쪽 바퀴랑 오른쪽 바퀴랑 서로 묶인 거예요. 그냥 묶인 거고, 그러면 이 차량은 코너링을 못 해요. 왜냐면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차동이 안 되니까, 바퀴 회전수가 다를 수가 없으니까 코너링을 못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자동차 조금 아시는 분은 무슨 얘기인지 대본에 아실 거예요. 네. 이쪽이 안 돕니다. 이쪽이 돌지를 않아요. 이건 이 토세는 그냥 잘못된 토세입니다. 그래서 진짜 토센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곱 번째, 토스 앤 디퍼렌셜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헬리컬 기어를 알아야 된다. 자, 웜 기어가 아니라 헬리컬 기어가 들어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헬리컬 기어를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헬리컬 기어고요. 아까 웜 기어와는 달리 이 나선이 굉장히 좀 많이 누워 있습니다. 아까는 세워져 있었죠? 웜 기어는 세워져 있고 얘는 좀 누워 있어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헬리컬 기어는 왼손 오른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보시면은 지금 이쪽이 위라고 생각했을 때 위가 왼쪽으로 누워 있으면 레프트 핸드 헬리컬 기어, 이쪽이 위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면 라이트 핸드 헬리컬 기어. 근데 이 헬리컬 기어 방향에 따라서 이 헬리컬 기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눕혀져 있는 이 톱니 때문에 힘이 이렇게 작용을 했을 때 이 축 방향으로 이 밀리는 힘이 생깁니다. 스러스트, 추력이라고 하죠. 축 방향으로 추력이 생기는데 이 헬리컬 기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추력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아까 레프트 핸드 헬리컬, 라이트 핸드 헬리컬이라고 두 가지 헬리컬이라고 있다고 했죠. 자, 이 레프트 핸드와 라이트 핸드는 이 추력이 생기는 방향도 달라요. 그리고 추력이 보면은 이 구동축이 여기에 물려 있고 얘는 돌려지는 헬리컬이라면 역시 이 추력이 발생하는 방향도 달라집니다. 드라이버냐 드리븐이냐에 따라서 추력이 생기는 방향도 달라지고요. 사실 이거 좀 더 깊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헬리컬 기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진짜 토센 디퍼렌셜 가지고 토센의 동작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건데요. 잘 보시면은 좀 작아 보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RC카에 들어가는 토센 디퍼렌셜입니다. RC카도 사실 실제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엔진도 있고 모터도 들어가고 디퍼렌셜도 들어가고 굉장히 진짜 자동차처럼 구현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RC카용 토센 디퍼렌셜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해외 직구를 통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가격이 꽤 비쌌습니다. 네, 가격이 꽤 비싼데 어쨌든 이 토센을 실제로 한번 가지고 이 동작 원리를 분석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고 다양한 그런 자료들을 좀 남기고 싶어서 실제로 구매를 했고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RC카도 아마 구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 진짜 토센을 가지고 동작 원리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토센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은 제가, 사이드 기어, 위성 기어를 제거한 사진이죠. 제거한 사진이고, 이쪽 방향을 드라이버, 이쪽 방향을 드리븐. 여기가 이제 더 많이 돌리는 쪽, 여기가 이제 덜 돌아가는 쪽이 되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돌리면 여긴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도는 차동 장치면 디퍼렌셜이면 당연한 동작입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가짜 디퍼렌셜, 가짜 토센 있잖아요. 가짜 토센은 이거 아무리 이쪽을 돌리려고 해도 얘가 안 돌아가요. 이건 차동 장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토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토센입니다. 진짜 토센. RC카에 들어간 토센이고요. 자, 보세요. 이걸 이렇게 돌리면 왼쪽이 돌아가죠? 반대 방향으로 잘 돌아가죠? 이렇게도 잘 돌아가요. 그럼 여기를 돌려보겠습니다. 당연히 돌아갑니다. 웜기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안 돼요. 웜기어는 이렇게 안 됩니다. 한마디로 토센에 웜기어 안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토센에는 헬리컬 기어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추력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헬리컬 기어는 추력이 생깁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돌렸을 때 이 드라이버는 이렇게 추력이 생기고요. 여기 있는 사이드 기어는 이렇게 밀리겠죠. 그럼 드리븐 쪽은
이쪽 방향이 이렇게 생깁니다. 같은 방향으로 추력이 생기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기는 그냥 마찰 계수가 낮은 그냥 회전이 잘 되게 만드는 녀석이고, 하우징이랑 직결이 안 되어 있는 마찰제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우징 쪽으로 이 사이드 기어가 밀착을 하게 되면, 아까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 제가 종이를 끼워서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이드 기어는 왼쪽 축이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드 기어가 하우징과 밀착을 하면 할수록 이 변속기에서 나온 출력을 왼쪽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실제로 토센 디퍼렌셜로 동작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제가 여기서 빼보겠습니다.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자, 케이스를 빼면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진짜 토센입니다. 진짜 토센. 자, 한번 빼보겠습니다. 헬리컬 기어, 유성 기어 세트를 빼볼게요. 자, 이렇게 빼면 자, 이렇게 헬리컬 기어가 나오죠. 헬리컬 기어입니다. 자, 도대체 이걸 왜 웜기어라고 표현했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헬리컬입니다. 헬리컬. 기어 종류를 모르는 상태에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잘못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안에 있는 사이드 기어도 당연히 헬리컬 기어예요. 이거 웜기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대각선 이 톱니 방향을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원기업입니까? 자, 어쨌든 자, 똑같죠? 자, 보면은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 이쪽에 있는 사이드 기어가 여기 있는 유성기어를 헬리컬 기어, 크러스트 헬리컬 기어를 돌리고, 스퍼 기어는 반대편으로 이제 같이 돌아가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헬리컬 기어는 반대편 사이드 기어를 돌려줍니다. 자, 동작하는 게 잘 보이시죠? 이렇게 잘 보이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 헬리컬 기어가 추력을 만드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추력을 만든다고 했어요. 이렇게 돌리면 자, 그러면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디퍼런셜 하우징에 밀착되는 부분,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 이 사이드 기어가 이렇게 밀착했다가 이렇게 밀착했다가 이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밀착을 다르게 할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을 잘 보세요. 여기 하우징이랑 밀착을 하는지 돌리면 하우징이랑 밀착했죠? 떨어졌죠? 밀착했죠? 떨어졌죠? 밀착했죠? 떨어졌죠? 밀착합니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전륜, 여기가 후륜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륜 쪽에서 만약에 더 많은 슬립이 발생을 하면 이 헬리컬 기어가 추력을 이쪽 방향으로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전륜이 슬립을 하는 순간 토크는 후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사이드 기어가 이 디퍼런셜 하우징과 더 강하게 밀착을 하기 때문이죠. 자, 이 RC카용 이 토센 기어는 구조가 좀 단순해요. 그래서 실제로 실제 아우디 차량에 들어가는 토센은 여기에 마찰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디퍼런셜 하우징과 이 사이드 기어가 마찰하는 곳에 마찰제가 하나 더 있어서 더 강하게 마찰을 할 수 있게, 토크가 더 강하게 전달되도록 지금 동작을 하는데, 이거는 RC카용 토센이기 때문에 좀 구조가 간단하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보시면은 이 사이드 기어의 움직임이 보이시죠? 자, 사이드 기어가 하우징과 밀착, 떨어지고, 밀착, 떨어지고, 밀착, 떨어지고, 밀착, 떨어지고. 실제로는 이렇게 아주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지금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빠른 반응 속도가 이 토센 사륜 분배 장치의 특징입니다. 토크 분배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실제 토센을 가지고 토센의 동작 원리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정말 다행이고, 제가 그동안 좀 토센을 이해하는데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서 많은 분들이 토센이라는 좀 재밌는 장난감이잖아요. 재밌는 장치가 이 자동차에, 특히 아우디 꽈트로에 기계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재밌는 장치가 있고 또 원리를 이해하면 또 더 자동차를 탈 때 재밌게 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하면서 타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토센 기어에 대해서 실제 토센, 그리고 가짜 토센, 그리고 장난감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제 원리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토센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좀 재밌는 자동차 취미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